착색망각류의 화석 기록에는 현존하거나 멸종한 제3기의 종들이 많다. 그러니까 착색망각류의 화석 기록은 제3기가 많다는 거예요.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전 세계에 걸쳐 조수상한선과 50회덤 사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들은 유별나게 풍부한 개체수가 있다. 조수상한선이니까 뭐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고, 50회덤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얕은 바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종들은 풍부한 개체수를 자랑한다. 왜? 얕은 바다니까. 가장 오래된 제3기층이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의 표본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껍질의 조각 하나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착색망각류의 화석 기록이 제3기가 많은데, 제3기의 종들이 많은데, 제3기의 이 화석 기록을 보면 표본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착색망각류가 2기에 살았더라면 그것도 확실하게 보존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3기 게 아주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2기층에서는 착색망각류에 속한 종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 거대한 무리는 제3기의 초기에 갑자기 발생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윈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고생물학자 M. 보스케가 벨기에의 백악층에서 직접 채집한 착색망각 유입이 확실한 완벽한 표본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3기 착색망각류 3기 종의 표본이 화석 표본이 이렇게 완벽한데 2기에 살았더라면 2기에도 이게 화석 표본이 많아야지 됐을 텐데 그 발견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결론을 3기에 생겼다라고 했는데, 다른 이제 고생물학자가 백악층은 뭐예요? 중생대죠. 그러니까 2기에서 발견한 2기 지층에서 발견한 착색망각류 그림을 보내서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없다고 해서 화석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들 전체의 집단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생물학자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예는 백악기 하부층에 있는 경골어류다. 경골어류 저번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뼈 척추를 갖고 있는 어류라고 해가지고 뭐 철갑상어라든지 뭐 그런 종들을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백악기 하부 층에서 발견된다. 물고기의 몇몇 과들은 현재 제한된 영역에 살고 있고 현재 제한된 영역에서 살고 있고 어쩌면 경골 어류 역시 과거에 비슷하게 제한된 영역에 살다가 어떤 한 바다에서 대거 발달한 다음 멀리 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지적으로만 존재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국지적으로만 존재했을 경우에는 그 화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존재를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골 어류가 백악기 하부층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때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하층으로 알려진 화석층에 근현종들의 집단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실루리아기의 삼엽중류가 어떤 한 갑각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데, 이 갑각류는 틀림없이 실루리아기 훨씬 이전부터 살았을 것이고 아마도 알려져 있는 그 어떤 동물과도 무척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루리아기의 삼엽중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갑각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제 다윈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선 갑각류는 실루리아기 훨씬 전부터 살았을
거고 뭐 우리가 아는 동물들과 매우 달랐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실루리아기가 굉장히 오래된 그 시대예요. 여기 보면 우리 신생대 있죠.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생대인데 고생대의 여기 그러니까 고생대 뭐 초중반 그 정도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삼엽중의 사진 굉장히 많이 있었던 흔한 종이었죠 이때. 그리고 이제 앵무조개나 링굴라 등과 같은 가장 오래된 실루리아기 동물 중 일부는 현생 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앵무족이나 링굴라, 요게 실루리아기 동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존재해. 그리고 변화가 별로 없었어. 이런 오래된 종들이 그들이 속한 목의 모든 종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들은 그들 사이를 매개하는 특질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만약 그들의 목이 그들의 그 목의 조상이었다면 개량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대체되고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것들 앵무족이나 링굴라 요것이 그들에 속한 목의 모든 종들의 조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 매개하는 특질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조상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후손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을 것이다. 소멸되었을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이 앵무족이나 링굴라가 그 목에 속하는 다른 종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루리아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간만큼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긴 시간 간격이 최하부의 실루리아기 층이 퇴적되기 전에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광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 시기 동안 세계가 온갖 생물들로 들끓었다는 사실은 논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윈의 시대에는 실루리아기 그 지층이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지층으로 발견된 지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도 실루리아기에서 지금 오늘날까지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그 전에 시기가 존재했었고 그 동안에도 생물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 삼엽충이 굉장히 흔한 종인데, 흔한 종이 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전에 생겼어야 된단 말이죠. 그 조상이. 그 조상이 어떤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갑각류일 것 같은데 그 이전 시기를 이 시기에는 이제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갑각류가 살았던 그 옛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리아기보다 더 오랜 시간 그 지질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생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리아기 이전에 어딘가에 축적되었을 방대한 화석 더미를 함유한 지층이 왜 실제로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론을 설명하는 데 난점 혹은 남들이 나를 반박하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암석층에서 그다지 깊은 곳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유기체 잔해의 성질을 바탕으로, 그리고 암석층을 구성하는 두께가 수마일이나 되는 퇴적물의 양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퇴적이 일어난 큰 섬들이나 육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존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부분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유기체 잔해, 자 미국과 유럽의 암석층을 보면 거기에 있는 유기체 잔해의 성질이나 아니면 그 깊은 퇴적물의 그 두께가 깊은 것, 그 사실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그 퇴적은 그 퇴적이 일어난 지역은 현존하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부분에 있었다. 계속 거기서 퇴적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양도 중에서 고생대나 제2기층의 잔해 하나조차 발견된 곳이 없다. 그러니까 고생대나 제2기가 뭐예요? 중생대층의 잔해가 대양도에서는 발견된 곳이 없다. 대양도는 뭐예요? 육지랑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고생대와 제2기 동안 현재 대양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떤 대륙이나 대륙도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륙도라는 건 뭐예요? 대륙에 가까운 섬이죠. 그래서 대륙하고 관계가 있는 섬. 대양도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섬. 그래서 지금 있는 지층들을 보면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그 지역에서 쌓였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그런 지층이 아니고 계속 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지층들을 보면 그 지층들이 계속 거기에서 쌓였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대양도에서 고생대나 제2기층의 잔해를 발견한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대와 제2기 동안 지금의 대양이 있는 곳에는 육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기랑 고생대 요때까지 옛날로 가더라도 지금의 어떤 형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 퇴적층들이 같은 곳에서 쌓였다.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지인 곳이 그때도 육지였고 지금 바다에 있던 것이 그때도 바다였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것들이 존재했다는 게 뭐예요? 대양에 육지가, 지금 대양인 곳에 육지가 존재했다면 그것이 마멸되고 붕괴되어 나온 퇴적물로 축적된 고생대와 제2기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양도에서도 고생대와 제2기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양인 곳에는 그 고생대나 제2기 때도 대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고의 변동으로 인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융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양도가 있는 것에 거의 그 지표면의 높이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양도가 있는 곳에 올라와가지고 그 퇴적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2기나 고생대 그때까지는 지금의 대양이 그때도 대양, 지금의 육지가 그때도 육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 전에는 그게 어떻게 지금의 육지인 것이 그때도 육지였고 지금의 대양인 것이 그때도 대양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가령 태평양의 해저가 지금 대륙으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실루리아기 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태평양의 해저가 지금 대륙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루리아기보다 더 오래된 지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중심을 향해 몇 마일이나 깊이 내려앉아 그 위에 있는 물의 막대한 무게의 압박을 받아온 지층은 항상 표면 근처에 남아있는 지층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형작용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층이 굉장히 깊은 곳에 쌓여 있다. 옛날 지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지층은 물의 압력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다른 지층보다 훨씬 많은 변형을 겪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 화석이 묻혔다고 하더라도 그게 변형되거나 소실되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